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첫 TV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경제정책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경제 역성장에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고, 김 후보는 연쇄 탄핵 등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맞붙은 경제 분야 TV토론. 첫 화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부진의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해서라도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에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의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고,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김 후보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 민주당과 이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김 후보는 또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소상공인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말의 맥락을 떼어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기업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노동 문제를 두고서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지역화폐 정책을 호텔 경제학으로 부르며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일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셰셰 발언을 두고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협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셰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경제 약탈로 규정한 뒤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후보들은 첫 TV토론을 마친 뒤 제각기 소회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묻자 이 후보가 왜곡이라고 응수한 게 안타깝다며 사과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자꾸 비협조적이고 답을 피하는 등 궤변에 가까운 답을 쏟아냈다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매우 외로움을 느낀 토론회였다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감세 문제로 얼마나 복지가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하는 후보는 자신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헌법에 따라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최장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뒤 재출마가 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다음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앞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던 이 후보는 연임제 도입으로 중간평가가 가능해져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되고 권한은 분산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이 후보는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임명동의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본인이나 직계가족 관련 사안에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연임제 도입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노린 거란 주장엔 헌법 조항을 들며 선을 그었고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개헌안 추진을 위해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합의된 사안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요구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전격적인 개헌안 발표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자체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 주기와 맞추고 이후에는 4년 중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 김문수 후보. 그간 가다듬어온 개헌 구상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키고 입법부의 권력은 분산하는 내용도 제안에 담았습니다. 또 자신이 제안한 중임제는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와 달리 퇴임한 뒤에는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방안이라며 이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가 개헌 제안을 내놓는 동안 당 지도부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 모두를 이해하고 관용하자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모두 힘을 보태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그간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현장 선거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화요일 부산 광안리 현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청주, 원주를 돌며 전국에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명확한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선 당 차원의 특사단이 미국으로 출국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상식적인 국민 모두 빅텐트인 만큼 더 이상 개별 인사 합류에 매달리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간 지원에 미온적이던 한덕수 전 총리 등 외부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선거에 힘을 보태느냐가 향후 보수 진영이 통합을 이뤄냈는지 확인할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